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회사에서 동료들과 보낸 시간, 카페에서 친구와 나눈 이야기, 저녁 식사 때 가족이나 지인과의 대화 모두 즐거우셨나요? 아니면 뜻하지 않은 언쟁으로 불편하셨나요? 누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럴 만한 매력이 있지만 가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이미지에 흠집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호감 대신 부정적인 인상을 주며 남들로부터 깊이 대상이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게 적을 만들 수 있는 말버릇 3가지와 적을 만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단 한 가지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관계가 술술 잘 풀리고 싶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지닌 이들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에서의 사소한 말버릇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고 다른 게 말인데 상대방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집단에 한 명쯤은 꼭 있죠. 정작 그들은 말버릇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너무 사소해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사용하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버릇 3가지 중 첫 번째는 말꼬리를 잡는 습관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다른 이의 말을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공격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좋은 의도로 칭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인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유난히 멋지게 차려입은 팀장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팀장님, 오늘 굉장히 멋져 보이시네요. 중요한 일 있으세요? 자네, 내가 평소에는 후줄근하게 입는다 생각했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더 멋지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프레젠테이션에서 활약을 한 팀장님께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팀장님, 오늘 발표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번에 말씀하신 아이디어 대박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디어가 오늘만 좋다는 거야? 평소엔 그저 그렇다는 말이야, 뭐야?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팀장님의 아이디어는 항상 뛰어나십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엉뚱하게 받아들여지면 상대는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계속해서 조심하게 되고 이런 사람과는 사적인 자리에서까지 함께하고 싶지 않아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또 평상시마저도 이런 오해를 하는데 이 말버릇이 의견 차이나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내 말이 기분을 상하게 할 줄은 몰랐어.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야. 뭐라고? 그래서 내가 과민 반응한 것처럼 여기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해. 아니,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다툼의 상황에서 상대의 말을 곡해하고 말꼬리를 잡는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끝내 서로의 오해가 깊어지고 최악의 경우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어 외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말꼬리를 잡는 것은 대화의 즐거움을 빼앗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나쁜 습관입니다. 해결 방법은 대부분의 말과 행동이 무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무의식이 부정적인 형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말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속 부정적인 생각들이 말꼬리를 잡고 곡해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무의식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행복한 상상으로 마음을 채워보세요. 매일 행복한 생각을 쌓아가다 보면 무의식이 긍정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말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는 말버릇인 나 원래 이래입니다. 대화 도중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특정 상황에서 나 원래 이래라고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난 이런 성향의 사람이니 혹시 너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 말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너 매운 거 못 먹어? 응, 나 원래 못 먹어. 라고 말하는 것까지 나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은 나 원래 그래를 남발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말은 상대와 의견이 다르거나 자신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에 합리화하는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 이 말을 쓰면 상대방 입장에선 서로의 차이를 좁히거나 잘못을 고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예를 들어 막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원래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의 진짜 속뜻은 내가 하는 말을 아니꼽게 듣지 마세요. 다 당신을 위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 앞으로도 함부로 말할 겁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어려운 입장이 되죠. 만약 상대방이 그 말을 인정하면 그 문제에 대해 나중에 이야기하기 어려워지고 인정하지 않으면 마치 상대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그런 성격이나 행동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바꾸고 싶지 않고 자신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의무를 떠넘기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나 스스로를 내가 정한 한계에 가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말만 하는 습관입니다. 상대가 어떤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대화 화제가 어떤 거든 결국 본인 얘기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힘든 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에도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넌 그래도 나은 거야. 나는 이라며 자기 이야기를 해대기 바쁩니다. 이처럼 주인공이 상대에게서 본인으로 바뀌며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얘기니깐 상대도 흥미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대화법 책이 경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말만 하려고 하기에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고 또 그런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책 아버지의 말에는 너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피하도록 해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허영심이나 자존심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법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내가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이야기한 만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는 여러분과 말이 잘 통한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버릇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처럼 이 말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들이라 본인은 기억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이 말버릇 말고도 적을 만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맺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적을 만들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타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를 위해서, 그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길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지적하지도 않았을 거라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상대를 위해 말하는 것이라도 아니다, 틀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내가 당신보다 더 영리하니 당신의 생각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상대는 자신의 능력과 자존심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아무리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나 가슴속에 자존심은 있습니다. 누군가 저지른 잘못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잊혀지기도 하지만 자존심에 입은 상처는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고 뛰어난 논리를 적용한다 해도 상대방에게는 반항심을 불러일으키고 대립을 조장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도 부모가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의견이 틀렸다고 해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하며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이것이 옳으니 이렇게 해라 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를 해치고 아이의 자존심과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옳고 그름을 논하다 보면 대화에서 감정이 상하게 되어 그 이후로는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제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느껴지게 힌트를 제공하고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그 일에 대한 경험, 증명된 사실, 통계와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감정을 배제한 이성적인 태도로 설명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순적이고 편향적이며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받아들인 이후로 인간관계에서 큰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조차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상황일 것이라는 이해가 가능하죠. 물론 가끔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이해하기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법이나 윤리, 도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아, 그렇군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하며 넘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면 불필요하게 적을 만드는 일은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얘기만 하려고 하지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기만을 바라죠. 경청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말에 공감해주고 들어주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 준다고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지적하거나 조언하기 전에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여러분의 관계와 인생을 술술 잘 풀리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